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완주입니다. 3월 30일 현안 브리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장 등 참여한 회동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난주 대탁기구에서 제안한 실무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성과 기간에 있어서 오늘 내일 중으로 2+2 회동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전제는 사회적 합의로 합의 없는 개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타협 정신이니만큼 실무기구를 통해 대타협 정신을 살려 최종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활동 시한에 발목 잡혀 실질적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야정 그리고 공무원 당사자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정되었던 기관별 청문회가 증인합의 불발로 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증인협의에 나서지 않고 자원외교 5인방 감싸기에 최선을 다하는 새누리당이 그 모든 책임은 져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원외교로 인한 혈세 40조 원의 낭비가 사실인지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의 손실을 낸 석유공사 하베스트 날 등 뒤처리 비용,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추진을 위한 펀드 조성에 국민연금 등을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3,320억 원의 손실이 난 이라크 크루드 원전 개발 계획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약 추진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정황 등이 밝혀져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5인방의 청문회 출석은 자원외교의 진실을 확인할 알파이며 오메가입니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치고 꼬리자리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 역할의 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5인방의 경호 실장을 자처하지 말고 성역 없는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지켜야 할 대상은 자원외교 5인방 증인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도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진실은폐 시행령,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이 다름없습니다. 어렵게 합의에 이르러 겨우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로 한 사무처 직원을 4분의 1이나 줄이고 예산도 줄였으며 소위원회 활동을 위한 조사 기능을 사무처로 옮기는 등 파견 공무원의 권한 강화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특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특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당장 시행령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해양수산부의 파견 공무원이 청와대와 경찰, 새누리당의 내부 문건을 유치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세월호 조사 특위 무력화에 힘쓰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 모두가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이 규정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정부 조직의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안전사의 건설이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이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임이 명백합니다. 국민 모두가 잊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정부가 멋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철회하고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대통령의 면담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가 더 죄송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또다시 국제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ICC 의장국이 될 뻔했던 우리나라가 인권 보장에 있어 국제적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돼 국제적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고 무려 7차례 사퇴 촉구 성명이 나왔음에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ICC는 국가인권위원 임명 절차에 투명성 부족에 선출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11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구성돼 그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이후 추락하는 인권위 권한과 정부 눈치 보기는 이제 새롭지도 않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현병철 위원장의 진실 어린 사과와 책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수용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목적으로 이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권위원회에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합니다.